안녕하십니까. 닥터 스티브 이지 핸즈온의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라스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키트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캐비티에 접근을 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안전하게 거상을 하고 그 후에 본그라프트를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위한 사이너스 서저리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징을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라테럴 윈도우를 보다 쉽고 그리고 안전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에는 코어 드릴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어 드릴은 저희들이 카스 드릴의 디자인과 똑같은 형태의 라운드 엣지와 인버티드 콘의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돔 드릴이 있어서 이와 같이 윈도우를 그라인딩해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라테럴 윈도우를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이너스 인스트루먼트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쉽고 그리고 와이드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본 캐리어를 이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너스의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하고 나서 본그라프트를 시행할 때 어떻게 보면 살라이바가 침이 어떤 컨테미네이션 되거나 또는 2차 감염이 되거나 막고 쉽게 고리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는 키트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라스키트의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퍼데크에는 저희들이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할 수 있는 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돔 드릴과 코어 드릴과 그 다음 스토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 로어 데크에는 저희들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즉 사이너스 서저리를 위한 인스트루먼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본그라프트를 시행할 수 있는 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돔 드릴입니다. 저희들이 그 라스키트의 드릴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돔 드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윈도우를 보다 쉽고 그리고 빨리 형성할 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멤브레인의 어떤 그 천공이라든가 어떤 데미지를 예방하면서 라테럴 윈도우를 어떻게 보면 그라인딩해서 갈아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돔 드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직경이 5.5와 7mm의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돔 드릴은 어떻게 보면 그 커팅 자체가 스무스 커팅 포스가 되어 있고 미니멀하게 어떤 익스펄전 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그라인딩 하면서 본 칩을 이렇게 컬렉션 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블레이드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칩을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돔 쉐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때 선생님들이 서지컬 필드가 좀 좁다든지 하면은 쉽게 틸팅을 시켜서 이와 같이 드릴링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와이드 돔 드릴인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돔 드릴을 가지고 형성하는 경우에 그라인딩을 하게 되면 윈도우가 약간 가운데가 좀 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이렇게 구멍이 뚫린 다음에 이 와이드 돔 드릴을 이용해서 라테럴 윈도우 자체를 좀 더 와이드닝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확장시킬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코멘데이션 하는 그 RPM은 대략 1200에서 1500 RPM으로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스는 우리가 7mm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월 드릴입니다. 사이드 월 드릴은 앞에서 돔 드릴, 와이드 돔 드릴을 한 후에도 샤프한 보니 엣지가 남게 되는데 그와 같은 윈도우에 남아있는 샤프한 엣지를 리무브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 월을 커팅할 수 있도록 사이드에 드릴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돔 쉐입의 팁으로 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라테럴 드릴의 길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스토퍼를 장착하게 되는데 이 스토퍼는 카스 드릴의 스토퍼를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월 드릴에 장착하는 그 카스키트의 디멘전을 살펴보시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2mm의 카스키트 지금 스토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사이드 월에 드릴이 되는 부분이 5mm가 튀어나오도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스키트 스토퍼 8mm를 장착하게 되면 끝에가 1mm만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보다 안전하게 그 샤프한 보니 엣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사이드 월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어 드릴입니다. 코어 드릴은 앞에서 봤던 돔 드릴은 라테럴 윈도우를 그라인딩해서 갈아내서 형성하는 거라면 코어 드릴은 어떻게 보면
본이 윈도우를 형성해서 본 리드를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컨벤셔널한 드릴을 이용해서 본 리드가 형성되듯이 본 리드가 가운데 형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 끝에는 본 칩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에는 본 리드가 형성될 수 되어 있고 그 기본적으로 드릴의 컨셉은 카스 드릴에서 사용하였던 커팅 블레이드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다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어떤 데미지 없이 그 윈도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코어 드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라스키트에는 이와 같은 돔 드릴과 코어 드릴에 장착하는 스토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토퍼는 기본 개념은 지금 저희들이 0.5부터 3.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써 있는 것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0.5mm 스토퍼를 장착할 경우에 끝에 드릴이 0.5mm가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럼 3mm의 스토퍼를 장착하게 되면 밑에 드릴의 두께가 3mm, 즉 우리가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이너스의 라테랄 월의 두께는 대략 1mm 내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mm까지만 있게 되면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은 본 세퍼레이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코어 드릴을 형성해서 본 리드를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다 보면 사실은 그 드릴 가운데에 리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남아 있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걸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이와 같이 본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이너스 큐렛인데요. 사이너스 멤브레인 엘리베이션하는 툴로서 사이너스 키트가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양이 숏과 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숏인 경우에는 좀 더 그 우리가 근접된 부위에 그 얕은 부위에 그 윈도우에서 가까운 부위에 사이너스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롱인 경우에는 좀 더 길어서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에 이렇게 꺾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이너스 캐비티 내에 어느 위치에든지 어느 방향이든지 선생님들이 접근이 가능하게 해서 이와 같이 롱 사양의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해서는 좀 더 사이너스 내측에 즉 메디알 월 쪽까지도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충분히 와이드하게 거상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너스 멤브레인 세퍼레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쪽에는 세퍼레이터는 이와 같이 라운드한 돔쉘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피조 일렉트릭에 있던 키트에서 유사한 형태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윈도우를 형성하고서 처음 윈도우를 이렇게 제낄 때 처음 디태치, 이니셜 디태치 할 때 사용하시면 쉽게 즉 그 라테랄 월과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분리할 수 있는 팁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우리가 플러거 형태의 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혹시 본그라프트를 윈도우로 형성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크레스탈 쪽에 즉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드릴을 형성해 놓은 부분으로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이렇게 충전하거나 할 때 플러거 형태로 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어 엘리베이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기구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이걸로 다 시술도 가능할 정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어 엘리베이터는 한쪽 끝에는 그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면 윈도우를 이렇게 띄어낸다든가 그 다음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거나 또는 고리식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이렇게 휘어 있는 부분은 그 주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릴 때 엘리베이션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리 엘리베이터의 끝은 위드스가 5mm로 되어 있습니다. 5mm. 그래서 약간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그라프트 캐리어인데요. 한쪽엔 이와 같이 어떤 삽처럼 넓게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구강 내 어떤 컨테미네이션 없이 쉽게 라테랄 윈도우에 가져가서 본그라프트 시행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본을 캐리할 수 있는 그 같은 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그라프트 캐리어의 반대쪽에는 앞에서 봤던 프리어 엘리베이터의 폭이 5mm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긴 좀 더 좁은 네로우 팁이 있습니다. 3mm. 즉 선생님들이 형성한 라테랄 윈도우 사이즈가 좀 작거나 할 때는 이와 같이 좀 더 네로우한 팁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스 테크닉의 기본적인 프로시저를 살펴보시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우리가 돔 드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코어 드릴을 사용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돔 드릴을 사용해서는 사이너스의 라테랄 월에 윈도우를 형성할 때 라테랄 월을 그라인딩해서 갈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코어 드릴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컨벤셔널하게 버너를 이용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할 때 본 리드가 형성되는 것 같은 라운드한 본 리드를 형성해서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이 코어 드릴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지 핸즈온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지 핸즈온 프랙티스는 기본적으로 라스키트를 통해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캐비티에 접근을 해서 사이너스의 본그라프트를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프로시디어를 저희들이 모형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온 모형은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16번, 17번에 미싱되어 있는 경우에 16번에는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약 4mm, 그다음 17번에는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약 3mm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돔 드릴과 그 다음에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인스트루먼트로 제대로 다 엘리베이션 한 후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6번 부위에는 TS3 4.5의 10mm 임플란트를, 그 다음에 17번 부위에는 TS3 5.0의 8.5mm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프랙티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돔 드릴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보니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그 부분에 와이드 돔 드릴로 좀 더 확장을 한 후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어 드릴 테크닉에서는 보니 윈도우를 형성을 하는데 간혹 코어 드릴로 만든 우리가 저 윈도우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엔 이와 같이 겹치게 하나의 윈도우를 더 형성해서 좀 더 와이드하게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그 후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을 핸즈온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핸즈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라스키트의 핸즈온 프랙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형은 16번, 17번과 미싱된 부위에 먼저 라스키트의 돔 드릴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시술하는 것을 프랙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6번 부위는 대략 잔존골의 높이가 4mm, 그 다음에 17번 부위는 대략 3mm인데요. 지금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이너스 플로어를 일단 간단하게 마킹을 하고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략 이런 식으로 사이너스 플로어가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돔 드릴의 직경이 5.5와 7.0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5.0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7.0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 돔 드릴을 선택을 해서 5.5 돔 드릴에 지금 보시면 스토퍼는 0.5mm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5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장착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거의 0.5mm에서 거의 뭐 나와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라테랄 윈도우를 대략 사이너스의 하방 플로어와 그 다음에 전방 부위에서 대략 한 3mm 정도, 2, 3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돔 드릴로 윈도우를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장착 되고요. 지금 사실은 뭐 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0.5밖에 안 돼서 다음은 1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1mm 스토퍼를 가지고 돔 드릴에 1mm 스토퍼를 장착을 하면 1mm는 지금 보시면 드릴이 약간 보일 겁니다. 드릴이 보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드릴을 장착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직경이 작아서 저희가 돔 드릴을
7mm 약간 더 큰 드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7mm 직경의 돔 드릴을 이용해서 장착을 하고, 마찬가지로 스토퍼는 먼저 앞에서 했기 때문에 1mm 스토퍼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1mm 스토퍼를 장착을 하면 지금 드릴이 살짝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돔 드릴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라테랄 윈도우를 그라인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부 여기 보시면 일부 뚫린 부분 아직은 좀 얇아서, 자, 그다음에 1.5mm 스토퍼를 하나 더 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테랄 월 두께가 대략 1mm 조금 넘을 텐데 곡면이 있기 때문에 1.5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5 스토퍼를 이와 같이 7mm 직경의 돔 드릴에 장착을 하고, 예, 지금 보시면 1.5mm까지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일부 이와 같이 사이너스가 라테랄 월에서 약간 성공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1.5mm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돔 드릴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구멍이 좀 작아서 저희가 와이드 돔 드릴을 선택을 했습니다. 와이드 돔 드릴은 직경 7.0이고 앞쪽이 좀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돔 드릴을 선택을 해서 스토퍼는 1.5를 장착을 하고요. 같이 와이드 돔 드릴을 쓰게 되면 조금 넓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너스가 이렇게 지금 개통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너스 미코자가 지금 정리이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에 이 끝쪽이 조금씩 얇은 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이드월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월 드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사이드월 드릴에는 저희가 스토퍼를 카스 드릴 스토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월 드릴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카스 드릴 9mm짜리 스토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9mm 스토퍼를 이와 같이 사이드월 드릴에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사이드월 드릴에 드릴링 되는 부분은 대략 한 2mm 정도 노출이 됩니다. 그럼 2mm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샤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대고서 지금 보면 끝에 돔 쉐입으로 된 부분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보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날카로운 뒤에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얇게 남아있던 부분이 사이드월 드릴로 제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드 돔 드릴을 이용해서 충분히 넓혀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이너스 인스트루먼트 중에 이와 같이 처음에 이니셜 디태치먼트를 위해서는 요치 라운드 된 것을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이너스 라테랄 윈도우에서 멤브레인과 본 사이에 이렇게 해서 디태치 처음에 하는 것을 이렇게 디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멤브레인의 손상 없이 쉽게 이와 같이 멤브레인과 분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이 후리어 엘리베이터의 이쪽을 이용해서 이게 직경 이쪽이 폭이 와이드가 5mm인데요. 이쪽에서 선생님들마다 이제 먼저 하시는 부분이 다른데 보통은 디스탈 쪽이 가장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탈 쪽을 하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앞쪽이 제일 잘 찢어지는 메지알 부분을 이와 같이 디태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모형이긴 한데 실제에서는 임상에서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사실 찢어지기가 쉽고요.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뼈에 이렇게 같이 닿아서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쭉 미시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쉽게 디태치가 되고 멤브레인이 들어 올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이 충분히 사이너스의 메지알 쪽까지, 즉 코에 라테랄 월 있는 쪽까지 안쪽까지 내측까지
확실하게 박리를 해주셔야 선생님들이 와이드하게 엘리베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사이너스 큐렛 중에 짧은 건데요. 사이너스 큐렛의 짧은 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충분히 들어올릴 수가 있고요. 만약 내측까지 접근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3번의 커베이처가 있기 때문에 전방 부위는 이쪽으로 이렇게 장착하고 반대쪽 디스탈 부분은 이와 같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해서 어느 위치든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롱 사양을 이용하면 긴 거를 사양을 이용한다면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저 내측까지도 깊게 메지알 쪽에 메지알 월 쪽하고 해서 안쪽에 내잘 캐비티의 라테랄 사이드 안쪽까지 내측까지 확실하게. 그래서 만약에 디스탈하면 반대쪽으로 이와 같이 하면 디스탈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너스 인스트루먼트를 적절히 사용을 하시게 되면 와이드하게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아주 안전하게 잘 거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멤브레인이 다 들어 올려졌고요.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링은 그 1-2 테이퍼 킷을 이용해서 우선 드릴링 사이트를 한번 드릴링 위치를 마킹을 하시고 처음에 가이드 드릴을 이용해서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혹시 찢어지거나 걱정이 되시면 사실 임상에서는 이렇게 제끼지 않으셔도 되는데 프로텍션을 하신 상태에서 이와 같이 먼저 드릴 홀의 위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패러렐 핀을 한번 꼽아서 잘 하고 그 다음에 17번 부위도 이와 같이 드릴링 사이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패러렐 핀을 가지고 드릴링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대합 지하를 교합을 시켜서 지금 보시면 대합치의 펑셔널 커스프 즉 하악 구치부의 버컬 커스프가 센트럴 그루브 사이에 이와 같이 드릴링 패스로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16번 부위는 TS3 4.5에 10mm 그다음 17번 부위는 TS3 5.0에 8.5mm 픽스처를 심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잔존 치열이 4mm, 3mm이기 때문에 드릴은 그대로 그냥 지금 보시면 8.5 드릴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2.2 드릴의 스트레이트 드릴로 먼저 다시 한번 홀을 확장시키겠습니다. 보시면 혹시라도 멤브레인을 프로텍션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하고 충분히 뚫어 놓으시고 저희가 잔존 치조골이 4mm, 3mm이기 때문에 3.5에 너무 긴 드릴을 선택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8.5mm 드릴을 선택해서 드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스처의 3.5에 직경 8.5 앞에 걸 먼저 지금 보시면 하고 뒤에 것도 3.5로 드릴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16번 부위는 4.5까지 할 거기 때문에 4.5에 8.5 드릴을 가지고 파이널 드릴을 시행을 하고요. 16번 부위에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파이널 드릴을 4.5 하고 17번 부위는 5.0에 8.5 드릴을 가지고 파이널 드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뼈이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뼈이식제를 프리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사이너스의 본그라프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본 캐리어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갖다 놓고 이와 같이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이너스 본 그라프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프리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드릴링을 하고요. 실제로 임상에서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자꾸 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 엘리베이터 반대쪽을 가지고 넣어서 약간 전하방으로 이렇게 넣듯이 하시면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너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본그라프트가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 본 플러거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드릴링한 위치, 드릴 홀을 따라서도 이와 같이 본그라프트를 시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치에 따라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지 혹시 궁금하시면 이런 식으로 드릴 홀을 따라서 이와 같이 크레스탈 쪽에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확실하게 그라프트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윈도우가 작거나 그럴 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 엘리베이터는 지금 보시면 직경이 폭이 와이드가 5mm인데 지금 여기 본캐에 달리는 건 3mm 좁기 때문에 좁은 것을 이용해서도 이와 같이 본그라프트를 충분히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마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이식하는 도중에 침이나 이렇게 닿게 되면 사실은 침 내 컨테미네이션에서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면 인펙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와 같이 해서 수화된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을 너무 후방으로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히 본그라프트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방으로 해서 너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본그라프트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그라프트는 다 시행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운트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TS3 직경 4.5의 10mm 임플란트를 마운트 드라이버 프리 마운트 형태를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마운터에 장착을 해서 확실하게 빼시고 이 상태에서 확실히 구강 내에서 식립하기 전에 식립 모드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식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드릴링 해 놓은 부위에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 식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TS3 직경 5.0의 8.5mm 임플란트 픽스처를 이와 같이 프리마운트를 장착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식립 모드인 거 확인하신 상태에서 17번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지금 보시고 이 상태에서 핸드렌치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최종 깊이를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S3 같은 경우 보통 그 잔존 치조골에 약 1mm 하방으로 식립하게 되는데 상악 구치부 같은 경우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높지 않다면 너무 깊이 식립할 수 없을 때는 보통 본 레벨 정도 하시는데 본 레벨보다 약간 더 깊을 정도로 식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머리 스텝이 충분히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착을 하고 자 이와 같이 장착이 됐고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요.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거 보실 수 있어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합을 이렇게 대합치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부위에 제대로 식립이 된 걸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마운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픈 렌치로 여기를 왜냐하면 스테빌리티가 낮은 경우에 풀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와 같이 해서 풀어서 빼시고 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다 제거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힐링 버튼 장착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이 완전히 끝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돔 드릴을 사용했기 때문에 윈도우를 그라인딩해서 지금은 현재는 윈도우를 다시 리포지셔닝 할 윈도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대로 그냥 봉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 저기 하면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걸 덮어서 소프티슈가 자라는 걸 좀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술이 끝났습니다. 시술이 끝난 모형이고요. 지금 보시면 반대쪽 사이너스, 이쪽 사이너스에 사이너스가 충분히 멤브레인이 거상이 되고 그 부분에 뼈이식과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것을 사이너스 내의 모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스키트를 위한 핸즈온 프랙티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라스키트의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윈도우로 형성하고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어 드릴은 저희가 직경이 5.5와 7.0이 있는데 5.5는 좀 작아서 저희들이 7.0 드릴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드릴 7.0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라스키트의 스토퍼는 먼저 0.5mm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5mm 스토퍼를 빼서 이와 같이 0.5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사이너스 플로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 플로우의 전방과 하방에서 대략 2-3mm 떨어지게 해서 윈도우를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윈도우를 0.5로 인덴테이션을 주고요. 0.5는 지금 좀 작아서 다 됐고, 그 다음에 1mm 스토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1mm 스토퍼를 선택을 하셔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코어 드릴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략 1mm 정도 드릴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고 이와 같이 드릴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스토퍼를 빼게 되면 이와 같이 코어 드릴의 본칩이 이와 같이 컬렉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윈도우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1.5mm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mm 스토퍼를 이와 같이 코어 드릴에 장착을 하고 이와 같이 윈도우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윈도우가 완전히 분리가 덜 돼서 조금 더 2mm 스토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2mm 스토퍼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2mm 스토퍼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라테럴 월이 이렇게 곡면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아직 다 안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드릴을 장착을 하고 윈도우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따냈고요. 지금 보시면 혹시 이게 구멍이 좀 작다고 생각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옆에다 하나를 더 형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좀 더 와이드한 윈도우를 형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형성이 되면 지금 보셨듯이 처음에 이와 같이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하고 처음에 디태치를 시키시고요. 이니셜로. 그 다음에 프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여기서 디스탈 쪽하고 메지알 쪽 앞쪽 전방 그 다음에 사이너스 플로우 하방 그 다음에 내측까지 완전히 디태치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희들이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전방 부위를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후방 부위를 이와 같이 들어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샤프트를 이용해서 먼저 하고요. 가까운 쪽을. 그 다음에 좀 더 긴 거를 이용한다면 저 안쪽 깊은 데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시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디스탈 쪽도 이와 같이 해서 확실하게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디태치돼서 내측까지도 완전히 제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마킹선까지만 드릴을 하시면 되고요.
하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전하방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하고요. 네, 됐습니다. 장착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고 코어 드릴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띄어낸 본 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리드를 다시 재위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본 리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지금 수술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제대로 다 들어가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가 식립이 돼서 충분히 사이너스가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손상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라스키트를 이용한다면 돔 드릴을 이용해서는 라테럴 윈도우를 그라인딩 해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는 앞에 실습에서 보시다시피 본이 윈도우를 형성을 해서 윈도우를 따내시는 방법으로 해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보다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올라온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호 선생님이 올리셨는데요. 돔 드릴과 코어 드릴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요? 하는 질문을 하셨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어 드릴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어 드릴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코어 드릴 자체는 저희가 카스 드릴의 디자인과 똑같아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손상을 줄이면서 저희가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해서 윈도우를 띄어냈다가 나중에 본 그래프트를 한 후에 다시 재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본 리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 드릴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근데 이제 코어 드릴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간혹 좀 윈도우 사이즈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프랙티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겹치게 해서 윈도우를 좀 더 크게 형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돔 드릴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라테럴 월을 이렇게 그라인딩해서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라스키트를 사용하시는데 환자의 구강 내 상태, 취익이 뭐 단단하든가 해서 선생님들이 공간이 잘 안 나온다면 아마도 돔 드릴을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는 돔 드릴에서는 라테럴 월을 그라인딩해서 없앤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 드릴에서는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 인디케이션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죠. 잔존골에 아마 잔존골이 몇 미리 할 때 카스나 라스를 사용하시나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너스의 서저리를 시행할 때 과연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카스키트를 쓸 것인가 아니면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서 라스키트를 쓸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보통 잔존골의 높이를 약 4mm 내지 한 5m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4 내지 5mm보다 잔존골이 높다면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시행하고 4 내지 5mm보다 낮다면 즉 잔존골이 더 모자른다면 라테럴 어프로치를 시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잔존 치조골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7번 치아와 5번 치아가 전부 있어서 6번 치아가 싱글 미싱이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잔존 치조골이 좀 4mm보다 낮더라도 앞뒤에 치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사이너스의 어떤 그 폭이 좀 더 좁은 와이드한 타입이 아니라면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시행했을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유지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테럴 어프로치를 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과거에는 잔존 치료를 높이로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최후방 치아가 없어서 그 다음에 대합 치아가 자연 치아고 교합력이 센 경우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더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뼈 이식을 하고 어떤 그 사이너스의 오그멘테이션을 생각하신다면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좀 더 젊은 환자라든가 사이너스가 넓다든가 그리고 또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다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불행히도 찢어진다든가 해서 선생님들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만으로는 사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진 경우에 리페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크레스탈 어프로치 카스케트를 써서 하시다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뼈 이식 없이 좀 더 짧은 임플란트를 심는다든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잔존 치조골이 너무 적다면 사실은 라테럴 어프로치, 라스키트를 통해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리페어를 통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크라이테리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순한 잔존 치조골의 높이만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냐 라테럴 어프로치냐를 선택하시기보다는 환자의 여러 상태를 고려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라테럴 어프로치를 적절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라스키트에 대한 닥터 스티브 이지 핸즈온을 전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그 핸즈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라스키트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하시고 적절한 케이스에 잘 활용을 하신다면 보다 좋은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